자, 교재는 71페이지 12번입니다. 자, 필요적 공법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형법 127조에 나와 있는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비밀 누설죄는 이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누설 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누설 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따라서 이 누설 받는 자가 누설하는 자에게 공범 형태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번 두 번째 줄 보시면 채용, 대체하는 사용자가 있고 채용, 대체되는 자가 있죠. 그래서 하는 자와 되는 자는 대항범 관계죠. 대항범 관계이기 때문에 대항범은 각칙 규정이잖아요. 따라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공범 형태로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자, 세 번째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 필요적 공범, 이 공범의 경우에는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 공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행위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 행위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행위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달리할 수 있어요. 3번이 답이죠. 4번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대항범 관계라고 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총칙상의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자, 13번 가죠. 교사법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신 차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상해죄의 교사가 아니라 폭행죄의 교사가 아니라 상해죄의 교사라고 봅니다. 틀렸고 그러니까 조폭들 세계에서는 이 정신 차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상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2번 제3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는 무고죄가 되고 이때 이 제3자를 교사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제3자가 무고죄니까요. 이 교사한 자는 그 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무고죄의 교사가 된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3번 교사 행위로 인해서 범죄의 실행을 결의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교사가 되는 거죠. 교사가 돼요. 다른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동그라미죠. 3번. 자,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범행을 결의했다라고 인정되면 이것은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 된다. X. 이게 무슨 사건이죠? 낙태교사 사건이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개입니다. 자, 14번을 갑니다. 불사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있어요. 자, 1번 많은 수험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면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되죠. 그렇죠? 사기죄가 됩니다. 여기까지 무리가 없죠. 자, 근데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해준다 했는데 피해자에게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이건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과거에는 된다 했어요. 과거에는 된다 했는데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배임 자체가 안 되는 거로. 그러니까 배임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불사가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사가 되려면 적어도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사후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줄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것 자체가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배임죄 자체가 불성립이기 때문에 불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사기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니은번 대마를 매입을 했죠. 그럼 매매죄가 되는 거죠. 매매죄가 여기서 된단 말이에요.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틀 이상 소지하고 다니면 소지죄가 되는 거예요. 소지죄가. 이건 또 다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죄 하나, 소지죄 하나, 이것은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이 돼요. 불사 돼요? 불사 안 돼요. 다음
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관 중, 그쵸? 지분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거부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횡령죄가 되는 거죠. 횡령죄 기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기 앞으로 등기 마쳤죠? 그쵸? 자, 그 다음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새로운 피해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혀야 안 입혀요? 안 입혀요. 여기서 거부하는 이게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보호법익이 침해된 거지.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피해가 안 생겨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은 디귿 동그라미고. 자, 리을은 뭐죠? 보관 중이던 토지를 승낙자 없이 동의 없이 격려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됩니까? 횡령죄 되는 거죠. 횡령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를 다른 승낙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줬다는 겁니다. 뭐가 돼요? 또 다른 피해법이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또 다른 매도해 줬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법이 있어서 또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죄 2개의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불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이 리을번 판례는 그 종중간의 명신탁 법리이기 때문에 횡령죄 됩니다. 이자가 명신탁을 할지라도 해설 참조하시고요.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무미로 운전죄는 행위표준설이죠. 그래서 운전한 날마다 하나씩 죄가 돼요. 포괄일지가 안 돼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맞는 말입니다. 자, 명의자, 그쵸? 명의자마다 한 개씩 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명 이상의 연명으로 문서를 위조했을 때 명의자가 2개 이상이니까 죄는 명인 수대로 수개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종입니다. 하나의 종이 이렇게. 문서 이게 계약서잖아요. 이런 계약서란 말이죠. 그쵸? 계약서인데 A라는 사람의 명의 도용하고 B라는 사람의 명의 도용하고 C라는 사람의 명의 도용하고 그랬어요. 그럼 3인이네요. 이게 3인이잖아요. 3인. 3인이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명의자마다 하나씩 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1명, 2명, 3명이니까 죄가 몇 개? 죄가 3개의 이 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종이가 한 개라 그랬죠? 종이가 하나의 종이다 썼잖아요. 그렇죠? 썼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가 한 개의 행위란 말이에요. 한 개의 행위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3번 수인의 피해자고 각각의 피해자고 기망행위도 각각 하죠. 그러면 포괄의 한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위 돼요. 답이 3번이 틀렸어요. 4번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쵸? 강도가 재물부재로 이르지 못한 데 미수에 그쳤는데 그 자리에서 강간할 생각으로 실행에 착수해 나갔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행위가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의 경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맞는 지문입니다. 16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공소사실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몰수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동그라미. 2번 제공한 물건이라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말하므로 착수 전이든 후든 여기에서 몰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쵸? 전이든 후든 간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액수표 사건 아시죠? 이것도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몰수할 수 있어요. 안 된다 X. 자, 내가 금품을 취득할 때 있어서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공제합니까 안 합니까? 공제 안 해요. 공제 안 한다. 답은 1번입니다. 1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집행유예가 무사히 경과하면 어떤 효과 발생하죠? 형선고 효력 상실이죠. 상실돼요. 형선고 효력 선고 효과만 상실되지 집행유예 받았다는 기록 자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초범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선고유예 판결은 초범자에게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2번 역시 집행유예 판례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됐을 때는 또다시 선고유예는 안 돼요. 선고유예는 안 되지만 또다시 집행유예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두 가지 판례 비교 잘 해두시고 이건 맞고요. 이것도 맞아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가 그것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웠을 때는 이건 취소 사유죠. 실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 선고효력 상실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형 선고효력 상실되기 때문에 설령 그 이후에 단서 사유가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 형 선고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정답 4번에 틀렸어요. 자, 1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거 아시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상속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맞습니다. 2번은 뭐 법조문 얘기잖아요. 263조 상해죄 동시범위 특례조항입니다. 공동존법 예에 따라서 각자 기술을 인정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인식이 없다면 상해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폭행죄 폭행, 그쵸? 폭행죄 폭행 나왔네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쵸? 자,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폭행으로 볼 수가 있죠. 안 된다. X. 문제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전부 다 뭐 어렵게 안 나와요. 여러분 실제 가서 문제를 실제 시험 가서 풀어보시면 40문제 어떻게 전부 다 어렵게 내요. 그렇게 안 내지. 그치? 보통 한 40문제라고 하면 60, 70점대 해당되는 게 몇 문제죠? 46에 24, 47에 28. 거의 뭐 25문제에서 28문제, 한 30문제는 그냥 아주 쉽게 내요. 평이하게.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출 수 있게. 뭐, 이제 그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은 한 10% 문제? 그러니까 뭐 세네 문제, 네다섯 문제에서 약간 어렵게 내는 경향도 있고, 그것마저 쉽게 냈다면 아주 뭐 쉽게 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한 60%, 70%는 아주 쉽게 냅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평이하게 낸 것도 있어요. 자, 19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강요죄는요, 폭행 압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안 돼요. 자, 등록 신청서를 내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신청서 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3번 부모의 치료를 봉쇄했다라고 했을 때 약취죄 될 수 있죠. 안 된다 X. 답은 3번이네요. 4번을 보시면 강취하기 위하여 했고 결국 가방을 뺏었잖아요. 35만원에 들어있는 가방을 뺏었을 때 강도죄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강도는 끝났어요. 끝났고 15km를 계속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로 감금죄죠. 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이건 감금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방을 뺏었다까지가 강도죄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감금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각각 있는 거야. 그쵸? 때려서 돈 뺏은 것은 행위 하나, 그 다음에 운전을 계속해서 진행한 것도 행위 하나,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돼요.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2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사실적시는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아요. 간접적 우회적도 됩니다. 그쵸? 2번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그쵸? 진실로 봐요. 그쵸? 세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합치하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X. 그래서 이건 307조 2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07조 1항으로 가는 거예요. 자, 비방할 목적과 공익은 상반되는 관계죠. 상반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출판물에 명예훼손죄가 309조잖아요. 309조. 309조 1항하고 2항이잖아요. 그렇죠? 이 309조 1항 2항에는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310조는 307조 1항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공공이익 속에는 특정한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죠. 안 된다. X. 2단 중에 2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2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 견해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로 볼 수가 없어요. X.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4번입니다. 21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업무방해죄 업무는 형법적 보호가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에는 적법할 필요가 없어요.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으면 형법상의 보호가치다.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2번 자신의 명의로 등록됐다 했잖아요. 이것이 이 사회적 지위야.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그렇죠? 그 지위 중에서 제일 끝발 좋은 게 건물주죠. 건물주. 건물주가 이제 사회로 봤을 때는 큰 지위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라는 그 사회적 지위. 그렇죠? 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피고인이 자기 멋대로 폐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문 닫게 해버렸어.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되는데 위계는 아니죠. 그렇죠? 위계는 아니고 위력이죠. 위력.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위계는 아니에요. 위계가 아니고 위력이라고. 위력. 그래서 맞아요. 정답 2번입니다.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 되는 거예요. 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추상적 위헌범. 침해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족한다. 결과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죠. 이것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어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깽판 부려도 돼요. 깽판 부려도 업무방해죄가 안 돼요. 보호대상 된다는 거 틀렸고 업무방해죄 된다는 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여기까지 합니다.